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묻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기다렸고, 내가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책임이 무거워도 나는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고,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생각할 틈도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가 길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늘어나고 메시지 알림은 광고뿐입니다. 예전에는 귀찮게 느껴지던 소리가 이제는 기다려지는 소리가 됩니다. 문득 휴대폰을 들었다 놓으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혹시 내가 부담이 되었나? 괜히 한 말이 있었나?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그 생각이 한 번 시작되면 마음은 조용히 자신을 공격합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이 나이에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건 아닐까?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밤은 이상하게 더 길어집니다. 잠은 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예전 장면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젊은 날의 나, 아이를 키우던 날, 일터에서 인정받던 순간들. 그때의 나는 분명 당당했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연락이 줄어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평온해집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내 세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바깥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체력도 줄고 연락도 줄고 관계도 정리됩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줄어듦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70 이후 반드시 넓혀야 할 그 안쪽의 힘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0 이후를 흔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남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살고, 누구는 손주 사진이 자주 올라오고, 누구는 노후 자금이 넉넉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계산을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만큼 뿐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제대로 살아온 것이 맞을까? 이 질문은 누군가가 던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통장을 열어보며
숫자를 세어보고 자식의 연락 횟수를 떠올리고 남의 말 한마디를 오래 곱씹습니다. 그날 하루의 기분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내 실패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웃음은 내 쓸쓸함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람도 돈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아직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강할수록 자식의 침묵은 상처가 되고 남의 형편은 자극이 되고 작은 말 한마디도 깊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70 이후의 삶은 경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세워 순위를 매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경험, 인내, 기다림,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단 한 번의 비교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딱 하나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남과 나를 재는 그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70 이후에 정말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관계도 아닙니다. 연락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내 마음을 다루는 힘입니다. 연락이 줄어들어도 자기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힘, 통장이 줄어들어도 초조함에 끌려가지 않는 힘, 사람이 떠나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힘,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노후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밖의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연락은 오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사람은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연결의 많음이 강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했고 전화가 자주 올수록 안심이 되었고 누군가 나를 찾으면 내 존재가 증명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70 이후의 강함은 다릅니다. 고요함입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 조용한 하루가 두렵지 않은 사람, 연락이 없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붙잡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법, 더 오래 유지하는 법, 더 크게 인정받는 법. 그래서 놓는 법은 서툽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태도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늦게 해도 내 하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차갑게 굴어도 내 인생의 무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통장이 얇아져도
내가 살아온 시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밖이 아니라 안에 두는 것. 그 선언이 서는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고요해집니다. 7시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워가는 삶입니다. 붙잡는 삶이 아니라 정리하는 삶입니다. 쌓아온 경험, 버텨온 시간, 감당해온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비교는 힘을 잃고 집착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노후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해집니다. 이 말씀의 전체 이야기는 오늘 아침 업로드된 본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싶다면 이어서 본편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놓으라고, 비우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밤이 되면 그 말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고 켰다 끄고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고 상대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혹시 상태문구에 무슨 의미가 있나? 혹시 나를 겨냥한 말은 아니었나? 괜히 한 말이 떠오르고 괜히 표정 하나가 기억납니다. 왜 읽고 답이 없지? 왜 전화가 오지 않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혹시 내가 짐이 되었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 나이에도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건 아닐까? 내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부처님은 그 지점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사건과 해석을 분리하라고.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자체는 짧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그 위에 덧붙인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붙는 순간 괴로움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사실만 남기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다. 그 이상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내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아침은 옵니다. 연락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 하고 창밖에는 햇빛이 비치고 길가의 나무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상대의 침묵 때문에 내 하루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붙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연습은 자기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나는 내 하루를 산다. 나는 내 가치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속으로 말해도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은 연락이 없어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생각보다 깊게 스며듭니다.
마음을 붙드는 연습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습이 계속 쌓이면 우리의 노후는 어디까지 달라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변화를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붙드는 연습은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며칠 해보다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연락은 여전히 오지 않고 상황도 그대로이고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약한가 보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흔들리다니. 하지만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아주 작게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연락이 끊긴 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화면을 확인하고 혹시 진동을 못 느낀 건 아닐까 이불 속에서 다시 켜보곤 했습니다. 연락이 없는 날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내가 부담이 되었나? 내가 모르는 사이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없다. 그 이상은 붙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킨다. 나는 내 하루를 산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은 길었고 마음은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락, 생각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깊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산책 시간이 늘어났고 이웃과의 인사가 자연스러워졌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뜸했지만 그의 하루는 덜 무너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고 잊힐까 봐 두려웠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었습니다. 연락이 줄었다고 존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0 이후의 삶은 관계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연락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는 힘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힘이 자리 잡으면 노후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요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함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변화를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무게입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오지 않는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조용하면 시간까지 멈춘 것 같았고 괜히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서운하게 한 말이 있었나? 혹시 요즘 내가 부담이 되었나?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
질문을 만들고 혼자 답을 지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기다림이 삶의 중심에서 물러납니다. 연락은 오면 반갑고 오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그 사이에서 내 하루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고 천천히 밥을 먹고 길을 걸으며 하늘을 봅니다. 그 평범한 순간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누가 나를 찾는지, 누가 나를 기억하는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내 존재의 무게를 재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들면 내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찾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붙들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붙들라. 밖의 연락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정도, 형제의 마음도, 친구의 사정도 내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을 때 나는 나를 낮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존중할 것인가? 그 선택이 쌓이면 노후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연락이 줄어들어도 표정이 급해지지 않는 사람, 사람이 떠나도 자기 하루를 놓지 않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함이 아니라 고요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 강함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함을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지막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까? 연락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기대입니다. 연락이 와야 안심이 되고 따뜻한 말이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찾아와야 내가 소중하다고 믿는 마음. 그 기대가 우리를 가장 오래 흔듭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관계가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는 기준이 됩니다.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형제라면 이 정도는 챙겨야지. 오랜 친구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그 이 정도라는 선이 보이지 않게 마음을 묶어둡니다. 그 선을 넘으면 우리는 서운해집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 자기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덜 사랑받는 사람인가? 내가 점점 잊히는 사람인가? 내 존재가 가벼워진 건 아닐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붙잡음에서 시작된다고. 기대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를 당연함으로 만들 때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습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삽니다. 형제는 형제의 사정이 있습니다. 친구도 자기 인생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동시에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연락이 오면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으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여백이 됩니다. 여백이 생기면 그 안에 내 삶이 들어옵니다. 산책이 깊어지고 밥 한 끼가 천천해지고 차 한 잔이 더 따뜻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불안도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70 이후의 삶은 관계를 넓히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는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모습을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루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흐려졌습니다.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괜히 표정이 굳고, 괜히 말수가 줄었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도 몇 번이나 화면을 확인했고, 괜히 진동이 온 것 같아 손을 뻗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가슴이 조금 더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빈 공간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 하루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나를 찾았는지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고 물을 끓이며 김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밥을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온도를 느낍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가 많아야 풍성하다고 믿었습니다. 전화가 자주 와야 따뜻하다고 믿었고, 누군가 나를 찾으면 그날이 가치 있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들면 내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70 이후의 풍성함은 다릅니다. 조용해도 괜찮고, 찾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 그 상태가 진짜 여유입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습니다. 오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쁘면 이해하고, 형제가 멀어지면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마음은 상대를 가볍게 놓아줍니다. 붙잡지 않으니 상대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대화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다림이 사라지니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옵니다.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노후의 자유는 재산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벼운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이 되면 겉모습부터 달라집니다. 표정이 조급하지 않고 눈빛이 서두르지 않고 말이 짧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연락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습니다. 오면 마음이 들뜨고 오지 않으면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이 내 존재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딘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하는지, 누가 나를 찾는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그 질문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연락이 와도 들뜨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그 노력은 소중했고 그 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0 이후의 삶은 역할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필요한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립니다. 존재하는 사람은 반응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누군가가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의 불빛으로 하루를 비추는 삶. 그 삶이 노후의 진짜 자유입니다. 연락이 줄어들어도 외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사람이 떠나도 원망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가 아니라 깊은 휴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이 완성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 아주 조용한 반복, 아주 느린 내려놓음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숨은 이어지고 당신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밖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단단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하나에서 시작해 불안과 해석을 지나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을 붙드는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연락 하나가 세상의 전부 같았습니다. 답장이 없으면 내가 줄어든 것 같았고 찾지 않으면 잊힌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조용하면 내 존재도 조용해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고 괜히 안부를 묻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은 관계의 한 모습일 뿐 존재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덜 챙겨도 내가 살아온 세월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밖의 소식이 줄어들수록 안의 세계를 넓히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버텨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밤새 걱정하며 지켜낸 날들, 말없이 책임을 감당한 세월, 누구보다 묵묵히 살아낸 흔적들, 그 모든 시간이 이미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70 이후의 삶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더 많이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가볍게 놓는 시간입니다. 연락이 오면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노후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부터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반응이 아니라 내 숨과 내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관계는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오고 붙잡아도 갈 사람은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락이 오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는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찾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는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밖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후의 진짜 강함입니다.